신규 브랜드는 모험적으로 차별성의 축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각된 독특성입니다. Perceived Uniqueness라고 하는데 달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 보이게. 지각된 독특성을 제일 잘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디자인이거든요. 말한 것이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확신 같은 게 진정성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랜드 파트너즈의 대표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황부영입니다. EX 플래닝 그룹을 지향하고 있고요. 브랜드 경험을 어떻게 플래닝하고 현실화할 거냐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기업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삼성전자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 글로벌 브랜드 전략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한 2년 정도 했던 게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KT 이제 담배 브랜드인 타임리스 타임은 제 일개 시절에 한 건데요. 단순히 이론이나 리서치로 백업되는 형태의 컨설팅이라기보단 KT 이제 담배를 개발하는 분들, 마케팅을 하는 분들하고 함께 거의 한 8개월을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하나로 시작해서 그 성과물을 담배라는 구체적인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그 풀 프로세스를 다 밟았다는 점에서 좀처럼 잊혀지기 힘든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브랜딩에서 결국 네이밍이나 슬로건이나 혹은 비주얼로 이런 디자인으로 결국 그 결과물이 상당 부분 보여지는 거고 일반인들은 또 그걸 보고 브랜딩이 변했다라든가 그걸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한 3, 4년 전에 저희가 LH 중장기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하면서 그때까지의 그 LH의 기업 슬로건이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였거든요. 그걸 From LH에서 With LH로 바꾸라고 제안했던 게 있는데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시장과 고객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아마 With LH라고 쓰고 있는 그 부분도 좀 오래 기억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근본적으로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렬하게 떠오르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연상, 단어 혹은 문장 혹은 그림 같은 것.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는 게 그럼 뭐냐라는 말에 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브랜드 전략을 세운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발생시키는 게 전략이다라고 놓고 보면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유리해지려면 우리 브랜드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어떤 생각이나 연상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그림을 떠오르면 될까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뒷단에 해야 될 일들이 규정이 되겠죠.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 연상, 단어, 문장, 그림 등 그 떠올리는 연상의 집합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든 기업 경영이든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를 가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왜 살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살지는 않거든요. 왜 사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내가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 살지 하는 Y는 기업이나 브랜드에게 있어서 미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게 기업이나 브랜드에 있어서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되고요. 뭐가 돼야 되지? 라는 거는 비전이 되는 거거든요. 비전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든 브랜드 관점에서 제대로 정립하시려면 변치 않는 미션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과 시간 투입이 초기 단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지? 어떤 의미지?가 명확해져야 거기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겠고 고객들에게,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면 되겠다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치 않는 미션, 오래가는 미션에 대한 고민과 천착 부분이 선행되는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브랜드가 활용되는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원전 한 7,000년인가요? 그때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농경 생활을 하고 가축을 키운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그 이후 농부의 미션은 몇천 년 동안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농작물을 잘 경작해서 자기가 들인 어떤 생산 비용을 뽑고 많은 사람에게 그 농작물을 공급하는 게 농부의 미션이에요. 근데 비전은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경작하는 경작지를 10배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유기농법을 써서 첨단 농업을 하겠다. 이것도 비전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주장은 다릅니다만 오래가는 미션, 변치 않는 미션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고민하는 게 근본이 되는 그런 브랜딩 작업의 시작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론을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한 축은 소비자의 니즈하고 얼만큼 부합되느냐 하는 렐러번스 축이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얼마나 경쟁 제품 혹은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즉 얼만큼 차별적인가 하는 디퍼런시에이션의 축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비자의 니즈에 적합하고 그러면서 차별성도 있으면 성공한다. 뻔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해서 살아남으려면 우선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시장 진입의 시기에 따라 달라야 되는데 신규 브랜드는 모험적으로 이 차별성의 축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생존 확률을 높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브랜드가 시장에서 당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살거나입니다. 살고 나야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고객의 니즈와 적합성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차별성에 대한 강조나 그거를 통한 각인을 먼저 시도하고 시장 진입 시간에 따라 렐러번스 부분을 계속 붙여가는 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규 브랜드가 시장에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차별성, 차별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자의 제품하고 다르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디자인 회사를 하는데 경쟁 디자인 회사하고 얼마나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화라는 얘기는 제품이란 서비스 아웃풋 자체가 달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시장 소비자를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이나 소비자를 나눠보고 흔히 말하는 세분화를 하고 그 세분 시장의 특성에 맞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응시키면 결과적으로 달라져요. 경쟁사랑 무조건 스펙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하지 않는 시장 구분, 시장 구획을 해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각된 독특성입니다. Perceived Uniqueness라고 하는데 달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 보이게. 지각된 독특성을 제일 잘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디자인이거든요. 달라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기준으로 나눈 시장을 대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원래 브랜딩이란 말은 사실은 특정한 마케팅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전략 차원에서 쉽게 말하면 이름 짓고 그림 그리는 행위를 브랜딩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네이밍이나 디자인 작업 이런 테크니컬한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브랜딩이란 말이 전반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근원이 되었던 버벌과 비주얼 브랜딩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경험의 전달이라는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하나만을 꼽으라면 저는 그냥 언행일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행일치. 브랜드가 발신하는 메시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치, 그게 언이지 않겠습니까? 행은 뭐냐면 그렇게 떠들던 대로, 말하던 대로 그게 실체에 녹아 있어야죠. 제품도 그래야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한 10년, 20년 사이에 맨날 나오는 단어 중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브랜딩 하면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도덕적인 메시지 그런 게 아니고요. 말한 것이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확신 같은 게 진정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진정성 그러면 어떤 좀 도덕적인 얘기하는 걸 착각해서 전 버진 브랜드를 사례로 꼽아줍니다. 버진의 브랜드 에센스는 영앤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이코노클라시스트라고 합니다. 점잖게 사는 건 재미없어. 이런 걸 알려주는 브랜드거든요. 걔네들은 말은 그렇게 하죠. 날라리로 사는 게 즐거운 거야. 지나치게 엄숙하게 살면 재미없어라고 말을 해요. 그거를 표현하는, 말하는 광고, 무슨 세일즈 프로모션 다 그래요. 좀 날라리스럽고 막 야하고 좀 그래요.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행도 그렇게 해요. 버진은 왜 비행기 뭐 조종사나 승무원들의 옷을 제일 멋있고 섹시하고 날라리스럽게 만들어 입히고요. 비행기 안에 기내 이 라이팅이나 분위기도 뭐 거의 클럽처럼 날라리처럼 해요. 자, 이게 도덕적이고 옳은 거다의 차원이 아니라 언과 행이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버진을 꼽고 싶고요. 브랜딩에 성공하는 조건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언행일치, 메시지와 두잉, 스토리텔링과 두잉의 일치. 그게 진정성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브랜드의 그 유일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가 발전한 요즘 상황에서는 불아치면 들켜요. 예전엔 몇 사람의 구전, 입소문을 그쳤던 게 요새는 애들이 찍어서 올리니까 그런 간접 경험이 이전의 직접 경험 못지않은 그런 임팩트를 가지게 되면서 특히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유일한 덕목으로 꼽고 싶습니다.